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고, 7월 다음 주 물론 하루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7월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주말과 지난주에 미리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좀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좀, 아니 사건보다는 이벤트가 좀 예정이 좀 돼 있죠.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먼저 얘기 드리면, FMC 회의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 오펙 회의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더불어서 이제 주말에 11조 정도의 국내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약 11조 금액 부분들을 10월 달에 이제 추석인데 추석 전에 집행을 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좀 나와서 국내 증시에는 이 내용이 조금 플러스 되는 요건,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이제 이번 주에는 미국의 우리가 팡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런 종목군이 있죠.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합니다. 뭐 시장에서 예상치 부분도 여전히 좀 높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 실적을 어느 정도 시장 기대치만큼 충족해 줄 수 있는지, 오늘 저녁부터 알파벳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 내일장이겠죠.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장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시코롱 PI가 실적 발표를 예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 지난주에는 은행이라든지 이쪽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의 일부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를 했다면, 더불어서 이제 중형주 쪽으로도 점점 넓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고, 삼성전기도 2,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 전년 대비 360%가 상승을 했어요. 듀얼 카메라 확산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좋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렇지 못한 종목군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 주식 뉴스 공장을 브리핑을 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보면 7시 한 40에서 50분 정도, 8시 전에, 그리고 이제 업로딩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구독하기 버튼을 하신 분들은 푸시가 보니까 제가 올리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전후에 뒤에 푸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늦어도 8시 10분 전후까지 이제 업로딩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게 정리를 하다 보면,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 얘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A4 시간 3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조금 빨라지더라도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글로벌 이슈부터 간단하게 먼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주말에 잠깐 코멘트 드렸지만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가족 측근까지 금융거래가 확대가 되면서 불확실성 부분들을 좀 만들었죠. 트럼프 케어도 통과가 안 됐고, 그 다음에 특별검사의 어떤 확대가 진행되니까 트럼프는 그 트위터에다가 자기 셀프 사면 관련된 내용을 올리는 등, 아무튼 러피공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를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진행이 됐고, 지난주에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에 좀 주가의 하락폭이 좀 컸어요. 1% 전후의 하락폭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체들이 좀 많이 강한, 우리나라가 보면 우리나라도 물론 자동차, 조선, 그 다음 반도체 이쪽이 좀 강세죠.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데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담합, 디젤가스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철강주 구입 관련된 부분에서 담합 혐의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독일 업체들에게 논의가 진행되고, 이거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일본 기업으로 확산 여부 부분들은 여지가 좀 남아 있다 라는 부분 일단 체크만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이 진행될 때, 전에 그 뭡니까, 독일 업체들 그 배출가스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하게 진행됐고, 그 내용들이 있으면서 디젤차에서 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전기차 쪽으로의 확산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여파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자동차 업종은 일단 그런 내용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유가는 이제 이번 주에 오펙 회의가 있죠. $45 전후, 여기는
추후에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베네수엘라가 베네수엘라 나중에 그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건 뭐 천정부지로 신고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처음 900에서 1000부터 10만 정도 갔으니까 이건 뭐 한 몇 배 올랐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근데 워낙 그 매장량이 많은데 여기가 지금 매장량이 많고 원유로 먹고 살다 보면 원유로만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랑 약간 비슷하긴 하죠. 그런데 워낙 많은 돈이 석유만 팔아서 돈이 막 벌리니까 너무 많은 복지 정책 부분들을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그걸 감당을 못 하고 있어요. 원유 가격이 너무 폭락했죠. 원유 가격이 또 폭락하고 원유 가격 예전에 급등했을 때 복지 정책 부분들을 너무 많이 확대를 해놨는데 원유 가격이 이제 폭락하는데 생산량은 또 줄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재정 부분들의 마이너스 되는 요건은 지출은 많은데 수입은 줄죠. 그래서 지금 디폴트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유가의 방향, 여기에 또 베네수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 쪽인데 미국에서도 보면 원유를 예전에는 많이 수입을 했지만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더 수출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유가 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일단 체크만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만 좀 해두도록 할게요. 자, 관련된 기업들 내용 부분들 조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중요 내용들. 애플 관련된 부분들 보면 차기폰이 애플 아이폰 차기폰이 2달 정도 뒤에 9월 22일 정도 출시가 유력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에 들어가는 AP 있지 않습니까? AP가 대만의 TSMC하고 삼성 쪽이 납품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가 이런 내용 부분 봤을 때 비중 자체가 그 그러니까 주력은 TSMC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삼성은 많으면 30% 전후가 될 것 같다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물량을 100% 뺏기는 것보다 좀 30%는 좀 성이 안 차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쁜 전략 부분들은 아니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 이제 그 연관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면 LG화학이 지난주에 제가 그 보통 배터리가 미음자인데 긴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L자형으로 이렇게 모양의 변화를 주는 그 배터리 쪽으로 공간이 점점 좁아지니까 아이폰 이번 거 말고 그 다음 내년 정도 되겠죠. 이걸 지금 시연할 수 있는 게 LG 화학 정도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9에 대한 독점 공급 가능성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국내 같은 경우에 추경이 이제 진행되면서 추경 자금의 거의 한 80% 정도 그러니까 국토부 쪽에 해당되는 게 한 1조 정도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하고 도시재생 쪽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한 600억, 590억 정도 편성이 돼서 이걸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지금 매년마다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첫발을 떴으니까 그리고 반기니까 정부 쪽에서 지금 생각하는 자금은 10조 정도예요. 10조 정도인데 그 첫 자금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대우조선이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대우조선, 조선업종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 이번 주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카카오뱅크가 27일 날 오픈이 돼요. 여기서 좀 보실 부분은 기존의 K뱅크하고는 약간 그 뭘까요? 제가 이제 자본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는데 제가 지금 받은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본금이라든지 향후에 뭐 증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확대 가능성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K뱅크 같은 경우에 출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으면서 처음에 계획을 했던 자기들의 그 대출 규모 부분들을 넘어섰는데 소진시켜 버렸죠. 소진돼서 그 상품을 그 판매를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K뱅크 같은 경우에는 KT 지분이 한 10% 정도이고 나머지 한 20개 업체가 막 난립이 돼 있어요. 지분 뭐 1%, 2%막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그 뭡니까 산업자본이다 보니까 이걸 그 증자라도 이런 부분들 상당히 애로사항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출시가 되는 이번에 27일부터 시작되는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 있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거의 한 6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라든지 국민은행이 한 10%씩 지분 투자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대출 관련된 부분 신용으로 한 1억까지도 지금 그 상품을 메인 상품으로 뒀고 그 다음에 은행 그 송금하는 거 있죠. 해외 송금하는 거. 해외 송금하는 건 5,000달러 이하는 뭐 5,000원 정도로 기존 영업점 대비 10분의 1 정도. 그리고 지금 그 이 해외 해외 송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일단 이 두 가지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런칭 부분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알리바바처럼 좀 더 많은 확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통신 쪽하고도 연결되고 그 아마존 그 온라인 유통 쪽과도 연결되면서 좀 다양하게 확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드리냐면 아마존이 이번 주에 이제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하겠죠. 팡 주식에 해당되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화장품 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온 내용 중에 식품 관련된 회사도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쪽에 상당히 저도 그건 파격적인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단점은 서로 보면 옷 같은 경우에는 구매해서 자기가 착용을 해보고 구매 결정 부분들을 하는데 대부분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치수를 보고 구매를 하다 보니까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입었을 때하고는 약간 괴리율 부분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향후에 나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매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몇 벌을 선택을 해가지고 일단 배송시켜요. 배송해서 입어보고 추가 결제 부분들 하는 서비스는 상당히 그 센션한 센스 자체가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존의 이 그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영향력 부분들 보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거의 90%가 넘어가요. 그리고 다른 한 30개 국가에서 소비자 사용률이 거의 56% 정도 넘어가 버렸어요. 그 의미 부분들은 뭐냐면 물론 시차 부분들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11번가라든지 뭐 계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옥션도 결국은 자체적으로 시작하다가 해외 업체에 넘어갔던 것처럼 이런 구도 속에 우리 국내에만 한정되는 그 온라인에 대한 뭐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는 시차를 두고 잡아먹힐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온다고 하면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 보시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이 확장세 부분들 그리고 확장세가 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계속적으로 좀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리고 양자통신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통신 관련된 부분 오늘 보니까 정책과제로도 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정도까지만 기업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 신고리 오리콕이 공론화는 오늘부터 출범이 되면 되니까 참고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 부분들을 좀 코멘트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 두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추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인 부분들을 좀 관심권을 두시면서 금주 월요일 시장을 활기차게 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MSCI 코리아 지수는 0.7% 정도 상승을 했고 달러 같은 경우에 지금 1118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 1150원대가 그제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강세 보니까 달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하한 라인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달러라든지 유로화는 지금 계속 강세고 달러는 지금 약세죠. 그래서 이번 주 FOMC 회의를 통해서일지 아니면 그 다음날 GDP 성장률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 갖고 약간 한번 유로화는 지금 너무 강세예요. 최고치 부분들을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도 위에 상단폭이 약간 남아있어요. 약간 남아있고 달러도 보면 계속적으로 약세인데 여기서 한번 기술적 반등 부분이 나올 그럴 구간에 진입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금일 7월 24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아침 방송 부분들을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장중 또는 장 끝나고 다시 브리핑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시작하십시오.